복도체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복도체 방식이 뭐예요? 복도체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굵은 전선을 이렇게 여러 가닥의 작은 전선으로 나누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등가 반지름이 커지게 되고, 등가 반지름이 커지게 되니까 L 값은 감소, C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장점 보도록 할게요. 송전 용량이 증대, 송전 용량 P는 X분의 뭐 2의 제곱, 뭐 사인의 델타라고 하면은 X는 여기서 L 성분이죠. 그래서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감소하면은 송전 용량은 증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설명 필요 없죠. 복도체 코로나, 복도체 방식 사용하면 코로나 손실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 증대, 뭐요? 안정도. L 값의 안정도는 L 값, X 값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L 값이 감소하니까 안정도는 증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로의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복도체 방식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 건설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 가닥 쓰면 되는데 여러 가닥으로 나누기 때문에 공사 방법도 복잡해지고요. 맞죠? 시설 자체가 한 가닥 시설하기 낫지 여러 가닥 것보다. 그래서 건설비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꼬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바람 때문에 꼬여버린다. 그리고 소대체 사이에 충돌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단락시, 대전류 등이 흐를 때 소도체 사이에 흡인력이 발생해. 얘는 뭐냐면 우리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이런 거 있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두 도체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흡인력이 발생하죠. 흡인력, 서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대전류 등이 흐를 때 소도체 사이에 흡인력 발생. 3번 페란트 현상에 의한 수전단 전압 상승입니다. 어떻게? C값이 커지니까 C값이 커져서 이것에 의한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고, 페란트 현상이 뭐다?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커져버리는 현상이죠. 이런 페란트 현상 같은 안 좋은 현상이 있다. 그럼 한번 암기해 봅니다. 먼저 장점 보도록 할게요. 장점. 장점은 송, 선, 코, 안 해서 성이 송시인 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요. 송 선배 요즘 코인 해? 송 선배 코인 안 해. 그래서 송 선배 코인 안 해. 그래서 송선 코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에서 이건 건, 꼬, 단패. 그래서 건, 꼬, 단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말이 안 되지만 건달의 꼬임으로 그 조선 6대 단종이 있다. 단종. 건달의 꼬임으로 단종이 폐위되었다. 그래서 건꼬 단패. 건설비 꼬임 현상, 단락식 페란트 현상에서 건달의 꼬임으로 단종이 폐위되었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합 효과의 장단점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3kg에서 6kg로 2배의 전압을 올렸다. 그러면 전력 손실은 몇 배요? 전력 손실 같은 경우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배의 제곱이죠. 그러면 얼마? 4분의 1배가 됩니다. 4분의 1배. 그러면 75% 경감된다. 경감되는 것이 75%. 4분의 1배가 되니까요. 전압 강하율, 변동률 또한 똑같아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변동률, 강하율. 그래서 똑같이 75%가 되고,
공급 전력은 어떻게 돼요?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2배가 됐으니까 2의 제곱하면은 4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장점은 전력 손실 75% 경감, 전압 강력을 변동률 15% 경감, 공급 전력 4배 증대. 단점은 뭐냐면 전압을 승합함으로 인해서 전력 레벨이 높아지므로 기기가 비싸진다. 전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절연도 더 보강,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기가 비싸진다. 그 다음 전선 의자 등의 절연 레벨이 높아지므로 기기가 비싸진다. 전력 레벨이 높아지므로 건설비가 비싸진다. 기기가 비싸지고 건설비가 비싸진다. 그렇지만 나머지 전력 손실,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은 적어지고 공급 전력은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주관식으로 나온다 하면 이 수치 자체는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 4배 이렇게 수치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항목이 중요하죠. 항목. 장점 볼게요. 장점은 전력 손실. 네. 그다음에 강하율 그리고 변동률. 강하율 변동률. 지금 수치가 보통 수치는 잘 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항목을 잘 못 외우셔서 그거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강하율과 변동률. 그래서 강변 공급 전력. 그래서 해서 장손 강변 공. 장점은 손실, 강하율, 변동률, 공급 전력에서 장손이 강변에서 공찬다, 공놀이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단점은 단점은 그냥 이렇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절연 레벨이 높아지고요, 절연 레벨이 높아지고 전력 그리고 기기가 비싸진다, 건설비가 비싸진다. 그래서 기기가 비싸진다, 건설비가 비싸진다 해서 그냥 단절 기간인데 단절 기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전선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압 강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죠.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일반 자동 전압 조정이라 하면은 보통 자동 전압 조정이 AVR 이런 거 있죠. 오토 볼테지 레귤레이션에 슬라이드악스형, 인덕션형 이런 식으로 전압을 조정합니다. 전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고정 승합기는 뭐예요? 고정 승합기는 단권 변압기. 단권밖에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직렬 콘덴서 자체가 뭐예요? 직렬 콘덴서는 L값을 보상해서 전압 강하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병렬 콘덴서는 뭐예요? 병렬 콘덴서는 역률을 개선을 해서, 역률 개선하면은 2차적으로 전압이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배전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자동 전압 조정기, 고정 승합기, 직렬 콘덴서, 병렬 콘덴서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동 전압 조정기, 그 다음에 직렬 콘덴서에서 조직, 고정 승합기, 고승, 병렬 콘덴서, 그대로 조직의 개신, 고승께서 병이 걸렸다. 조직에 계신 고승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조직, 고승, 병, 자동 전압 조정기, 직렬 콘덴서, 고정 승합기, 병렬 콘덴서 이렇게 됩니다.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쓰시오.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선로에 저항과 리액탄스가 있고 여기에 연결하는 이것이 직렬 콘덴서입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얘예요. 직렬 콘덴서가 이겁니다.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L 성분에 의한 전압 강화, 여기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요? 얘를 설치하면 얘의 영향이 적어지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목적입니다. 전압 강화를 낮춰주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볼게요.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직렬로 연결해서 얘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L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고 계통의 안정도는 XL에 의해서 XL이 크면 안정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얘가 작아지니까 안정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해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고 선로의 안정도를 증대시키는 목적이다. 그림을 통해서 L값 옆에 C를 그려놓고 해석해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조금 문장이 길더라도 뭐 차분히 정리하신다면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